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보궐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넘버2 패배자는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에서 이 좌파가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해냈으니 바른미래당도 후보를 내지 말거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해서 표를 몰아줘야 된다. 우파의 표가 갈리는 이런 분열의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걱정하고 경고하고 또 예고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걱정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얻은 표가 3,334표. 한국당이 창원 성산에서 패한 표차 504표에 6배나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단일화를 했다면 그 표의 6분의 1만 한국당이 먹었어도 창원 성산도 한국당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매겼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경고했던 대표적인 이가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의원의 전화 인터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4.3 결과가 네, 누구보다도 바른미래당,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패배자는 민주당이고 네, 두 번째 패배자는 바른미래당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 협상도 그렇고 네, 이번에 굳이 이 후보 출마 이 공천을 강행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 급진 좌파 정당인 정의당 그리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는데 네, 아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네. 어떻게 어,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그것을 계속 싸워왔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찌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를 두고 오히려, 말이 불손하다. 어? 라고 하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징계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저를 징계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국민의 명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책을 심판을 하고 특히 탈원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경제의 파탄 상태에 이른 창원 경제, 창원의 지역 경제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약에 뭐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 기회를 상실하는데 우리가 가담하는 상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의원이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외에 네, 네, 선거 전에 좀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네,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네. 막을 수는 없었나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떠들고 했지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것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결과적으로 지도부의 책임이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온 우리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설득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당이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통영 고성도 후보를 냈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거는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공당이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그 원칙 자체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 이런 걸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개혁적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될 때는 때로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보통 일이 아닌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지금 거의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고 더 계속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정치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저는 보고 많은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당이니까 뭐 후보를 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고 아, 예, 네, 지금의 상황은 저는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야권은 말이죠. 특히 이 정권 심판을 해야 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야권이라면 저는 이 사소한 부분들, 자잘한 어떤 우리의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셈법 이런 것들이 절대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 헌법기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저는 나라를 우선시 해야 된다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상시에는 비상시로 행동해야 된다. 네, 네. 지금은 비상시라고 저는 생각하죠. 바른미래당은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유승민의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이 합친 것 아닙니까? 네, 두 네. 사람 다 이념적으로 분류하자면 중도 보수이고, 그렇죠. 경제는 네. 진보, 안보는 보수, 분명히 이렇게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그런데 경제에서도 지금 완전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망치고 있고, 음, 음. 안보는 거의 무장 해제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네, 바른미래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네, 이 당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고 묻는 유권자들이 많고, 네. 자, 이제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바른미래당의 어떤 존재와 미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아니,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네, 저 당이 네, 네. 해체해서 네, 네, 의원들이 각자의 선택을 해서 보수 네, 정당으로 갈 사람은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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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 바른미래당이 네, 자유한국당에게 현실적으로 흡수 통합이 되든가 네. 이래야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막는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통합을 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안철수가 뭐 진보가 뭐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통합 선언문에 분명히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이념적 논쟁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최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은 뭐냐. 보수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막자. 이런 특히나 이 진보도 아닌 것이 이상한 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세력을 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지지층이나 우리 지지층에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다든지 아니면 한국당이 그래도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우리 당을 지지하는 통상적인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민의를 우리는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당을 가지고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지역적 어떤 이해관계 또는 자기의 어떤 입지 대표로서의 입지나 지도부로서의 입지 이런 걸 통해서 당을 오히려 방패막이로 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이제 이거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자,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네, 어떤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1번, 네. 손학규 지금 대표
네. 네네. 손학규 네.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을 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른 미래당을 이끌어 나간다. 네, 네, 네. 2번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에 흡수 통합되는 네. 이 형식적으로는 당대당 통합 논의를 네. 시작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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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네. 당 해체 이후 국회의원들의 개별 선택 이런 방향까지도 포함을 한 네. 대토론의 방향으로 간다. 세 개 중에서 어떤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서로가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저는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우리 당 내 다른 의견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세력,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힘을 합해서 승리하는 것. 그게 당면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목표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를 할 것인가인데, 통합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합도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과 시너지를 내면서 통합하는 게 가능하면 가장 좋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어쨌든 형식이 당대당 통합이 되면서 뭐 실질적으로야 뭐 저희가 숫자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뭐 1대1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형식은 당대당 통합을 취하면서 한국당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쇄신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기회에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오히려 면모 일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밀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뭐 이 안에서 무슨 권력 투쟁을 막 세게 해가지고 이 당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어떤 그 명령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대통합을 하는데 참여하라. 그리고 그 참여를 하기 위한 그 보수 대통합을 하기 위한 리더십을 만약에 구축한다면 구축해라. 뭐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의원님의 선택지는 세 개 중에서 넘버 투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입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일종의 통합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외연을 확장한다든가 지지율을 갖다 끌어올리는 어떤 그 전략적 어떤 도움은 사실은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을 좀 흔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자, 그게 그렇다면 네, 그게 이제 뭐 저 혼자 손학규 되는 건 대표가, 이 아니니까요. 의원님, 네, 손학규 네, 대표가 흡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네, 그리고 선거 결과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네,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고 네, 뭐 근, 네, 비대위 체제로 가서 네. 그 비대위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요? 네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